안녕하세요. 오늘은 명품 브랜드 탄생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 브랜드 네 번째 이야기는 트렌치코트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바로 버버리입니다. 영국이 낳은 것은 의외의 민주주의와 스카치 위스키 그리고 버버리 코트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국 스타일의 상징인 버버리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명 토마스 버버리는 1835년도에 태어났으며 옷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21살쯤 작은 옷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영국의 날씨는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변덕이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비가 오는 날이면 레인코트를 입고 다녔는데요. 그 당시 입고 다니던 레인코트는 재질이 고무였다고 하네요. 고무로 만든 레인코트는 무겁고 불편했으며 통풍까지 잘 안돼서 습기가 차고 엄청 찝찝하면서 불편했던 겁니다. 옷에 관심이 많던 토마스 버버리는 레인코트를 다른 재질로 만들려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무처럼 방수가 되고 게다가 가벼운 원단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우연히 비가 오는 날 식당에서 한 손님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었는데 신기하게도 안에 입은 옷이 하나도 안 젖어 있던 거였는데요. 그래서 그 옷이 뭐냐고 물어보니 스모프록이라는 겁니다. 당시 양측이나 마부, 농부들이 작업을 할 때 안에 옷이 더러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걸치는 옷이라고 합니다. 버버리는 바로 스모프록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으며 수많은 실패 끝에 세계 최초로 1888년 개버딘 원단을 발명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엄청 많이 사용하는 원단입니다. 개버딘 원단은 방수 원단에 무게도 가벼우며 보온성도 뛰어난 원단인데요. 바로 특허를 출원했으며 개버딘 원단으로 레인코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너도 나도 개버딘 원단을 막 찾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대박을 쳤으며 버버리는 1890년도에 자신의 이름을 건 런던 웨스트엔드 하이마켓 30번지에 본점을 설립하게 됩니다. 당시 보어 전쟁이 있었을 때였는데요. 영국의 군대까지 개버딘 원단이 방수도 잘 되고 가볍다는 소문이 나면서 영국 군대에서 버버리에게 방수복을 주문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군용 방수복인 타이로켄이라는 트렌치코트의 시초가 탄생하게 됩니다. 타이로켄 군용 방수복은 단추가 없이 허리끈으로 여미는 방식이 특징이었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역시 모든 브랜드들이 유명해지면 찾아주는 아주 귀한 손님들이 있죠. 역시나 버버리도 영국 왕실까지 소문이 나면서 왕실에서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왕실도 단골이 되면서 당시 영국 왕실이 인정해준 버버리 인증서라고 하네요. 그리고 1901년 말을 타고 있는 프로썸 로고가 탄생하게 됩니다. 프로썸은 개버딘 발명처럼 진취적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대중화되었을 즈음 다른 브랜드들처럼 역시나 버버리도 변화를 주었는데요. 개버딘 방수 원단으로 캠핑 용품부터 낚시, 등산, 모든 아웃도어 용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개버딘 원단도 계속해서 발전했으며 아웃도어에서도 역시나 최고였는데요. 당시 노르웨이 탐험가인 노아 리무센이 인류 최초로 남극에 도착을 했을 때 버버리 방한복과 장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비행기로 횡단에 성공한 존 윌리엄 알콧과 화이튼 브라운도 역시나 버버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역사적인 순간에 버버리가 함께했으며 버버리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졌다고 합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고 군대는 또다시 버버리에게 군용 코트 제작을 맡기게 되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전이라는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참호전이란 쉽게 말하면 땅을 깊이 파고 공격 방어를 계속해서 하는 것인데요. 타이로켄에서 참호전에 맞게 발전한 군용 코트는 땅에 기어다녀도 풀리지가 않는 더블 단추가 있으며 어깨에 총을 메었을 때 슬림을 막기 위해 건패치를 추가했고 방수복을 입었을 때도 계급을 알아볼 수 있게 어깨에 비조를 넣었으며 손에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소매에 비조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코트가 바로 트렌치코트입니다. 트렌치가 참호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군인들이 군용 코트를 버리지 않고 휴가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도 데일리 룩으로 입고 다니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쁘다고 소문이 났으며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에게도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트렌치코트는 버버리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정말 그 당시
엄청난 대유행을 시키면서 영국 전체에 교복처럼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나 유명인사들이 전부 착용했다고 합니다. 1920년 버버리 코트의 안감에 노바 체크를 사용하면서 버버리의 시그니처 체크가 되었으며 그 후 토마스 버버리는 세상을 떠났으며 후손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버버리의 후손은 시대 변화에 빠르게 따라가지 못했는데요. 무조건 많이 파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해 버버리는 일반 매장뿐만 아니라 아무 곳에서나 막 팔게 합니다. 그렇게 명품 브랜드만의 희소성이 떨어졌으며 짝퉁도 나오기 시작해 점점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양아치들 패션이 버버리 체크만 입었는데요. 마치 톰 브라운 일진처럼 한국에서도 버버리 모자, 버버리 카라티, 버버리 목도리 엄청 많이 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버버리는 인식도 안 좋아지고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버리를 살리기 위한 구세주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로즈마리 브라보가 나타납니다. 로즈마리 브라보는 버버리의 이미지를 처음부터 바꾸기 위해 리포지셔닝을 다시 하는데요. 그 당시 최고의 사진작가와 모델 스텔라 테넌트를 새 버버리 모델로 뽑으며 광고를 하기 시작했으며 버버리 디자이너로 로베르토 베네체티를 영입했습니다. 로베르토는 버버리의 매출이 떨어진 건 남성복 위주였던 코트뿐이라고 생각을 해 여성복 코트를 만들었는데요. 사이즈만 줄인 것이 아니라 라인을 넣어 여성의 실루엣이 잘 보이게 만들었으며 시그니처 노바 체크에도 컬러를 넣어 이미지를 밝게 했으며 또한 코트를 무릎 위까지 잘라 여성 몸매 라인을 살리는 트렌치 코트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버버리는 젊은 이미지로 변하게 되었으며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2001년 크리스토터 베일리가 디자이너로 오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크리스토터는 버버리 로고에 사용했던 프로썸 단어를 사용하면서 버버리 중 최상위 라인인 버버리 프로썸 라인을 만들어냅니다. 버버리 프로썸은 전부 크리스토터가 디자인하면서 컬렉션까지 최고의 소재들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버버리 프로썸, 버버리 런던, 버버리 블랙라벨, 블루라벨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라벨은 오래전에 막 만들 때 일본에서만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그렇게 그 당시 엄청 유행했던 해리포터 엠마 왓슨을 모델로 했으며 베컴의 아들 로미오 베컴이 버버리 최연소 모델이 되면서 아동복 라인까지도 선보이게 됩니다. 유행에 못 따라가 태물 취급당한 버버리는 그의 손을 거쳐 젊고 감각적인 럭셔리 브랜드로 찬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버버리는 스타들이 아직도 많이 찾는 브랜드이며 정말 코트나 가방, 목도리, 시그니처 체크가 너무 잘 어울려 예쁜 명품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누군가 긴 코트를 보면 버버리 코트라고만 말해도 어떤 걸 말하는지 아는 것처럼 정말 트렌치 코트 하면 단언컨대 버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거나 다음 시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연출, 기획, 촬영, 제작, 편집, 롱매